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종이팩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포장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종이팩은 고품질 화장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숨겨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종이와는 달리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지는데요.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고급 종이 안팎으로 코팅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액상 제품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우유팩은 북미와 북유럽의 고급 침엽수 펄프로 만듭니다. 우유팩으로 한번 사용한 후에도 질긴 강도가 유지되어서 사용처가 많은 재활용 소재입니다. 우유팩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화장지인데요. 국내 우유팩은 분리수거율이 떨어지고 세척이 부실해서 상당수가 택배 박스의 원료인 골판지의 원료로 쓰인다고 해요. 골판지는 온갖 종이를 섞어서 만드는 대표적인 하급지이죠. 2022년부터 우유팩과 멸균팩은 종이와 별개로 분리 배출하도록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소비가 많은 학교나 카페에서조차 분리 배출이 엉망이라는 평가인데요. 수거업체 관계자는 우유팩의 80에서 90%가 세척되지 않고 버려지고 이렇게 세척되지 않은 우유팩은 당연히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 화장지 원단 업계는 화장지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일본산 재활용 우유팩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우유팩을 원료로 쓰면 화장지 원가의 20%에서 30%를 낮출 수 있는데요. 일본은 수거가 잘 돼서 해상 운임료 등을 합쳐도 국내 가격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일본은 학교에서 우유팩을 세척하고 가위로 오리는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하기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분리수거만 잘해도 연간 1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1,500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지 2억로를 생산할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려 나무 20년생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놀라운 숫자라고 하는데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이팩도 캔처럼 문전 배출에도 수거하고 선별하고 재활용이 되는 체계를 조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종이팩을 수거하면 보상을 잘해주는 등 재활용 휴지 공동구매를 또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라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Don't care for you. I wanna have control. I want a perfect body. I want a perfect soul. I want you to notice when I'm not around. So fucking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belong here.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요. 네, 사실 소식이 제일 없을 때가 사실 7월하고 한 2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은 다들 이제 상반기에 했던 거 이제 우리 상반기에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자랑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업 조금 그러니까 재정비하고 약간, 네, 결과 보고 네, 상반기, 네, 네. 하반기에 결과 보고 시즌이어가지고 맞아요. 중간 네. 보고 하는 그런 네. 시즌이어가지고 네. 별 소식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맨날 똑같은 소식이에요. 그 네, 왜 이번 달 저희 서대문 마당에도 보면 그니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교육하는 거 이제 7월 달부터 교육 시작됩니다. 이건 6월 달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별다른 새로운 소식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항상 우리가 왜 환경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자 이런 얘기 종종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오늘은 그래서 서대문구 소식 대신에 지구 소식. 네, 지구 소식으로 맞아요. 네. 지구 소식, 환경 소식 이렇게 네.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아, 왜 우리가 왜 그 지구 온난화 된다고 지금 이야기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그 1년간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올라가는 게 1.5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위기가 시작이다. 이제 그게 티핑 포인트다. 그 이후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5도 넘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봐, 1.5도 넘었는데 괜찮잖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좀 진짜요? 어이없게 예. 그러니까, 괜찮잖아 이런다고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안 죽었잖아. 아들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야 너네 다 끝났어. 너무 절망적이야. 야 너네 세대 끝났어. 야 우리는 어떻게 살겠지만 야 너네도 그냥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정말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또 아주 가까운 우리 그냥 정말 저는 너무나 네. 체감하고 있는데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1.5도 올라도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왜 느끼는 게 다들 조금씩 다르듯이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우리가 뭐 기온이 1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뭐 좀 텔레비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사실 우리가 그 가정주부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조금 좀 더 피부에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피부에 네.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 먹거리. 네네네. 네. 우리 당장에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런 먹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도 지금 사과값에 관한 이야기는 네. 확실히 이슈화됐죠. 사과 그러니까요. 하나가 얼마인지 네네. 다들 느끼시는데 그 사과값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간과하고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제가 사실 그 사과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올 초에 다 그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옥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수정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꽃을 수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꿀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전에부터 계속 꿀벌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연구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었죠.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벌꿀 생산량 자체도 매년 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수입량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수입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꿀벌들이 자꾸 없어지고 꿀이 자꾸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꽃들이 너무 생각보다 일찍 피우는 거예요. 네. 꽃들이 너무 일찍 피고 그리고 겨울에 낮에 너무 따뜻한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낮에 너무 날이 따뜻하면 벌들이 벌써 봄이 됐나? 그리고 나온대요. 근데 이제 벌들은 대표적인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저녁에 얼어 죽는 거죠. 맞아요. 일찍 나왔다가. 네, 네.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는 꽃이 너무 일찍 피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꽃이 져버려서 맞아요. 먹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생태계가 그 순환 시계가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후에 관련된 시계와 이 꿀벌의 시계가 지금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벌한테서 꿀을 얻어먹었다 이런 내용은 거의 한 1만 년 전에 스페인에 있는 동굴벽화에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꿀을 따먹는 그림이.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일화로도 성경에 나오는 그 삼손과 데릴라에도 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진짜 옛날에부터 사람들은 꿀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꿀이 천연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항염, 항산화 물질이죠. 네. 근데 거기다가 단맛 중에서 제일 건강한 단맛. 그렇죠.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동안 모으는 꿀의 양이요. 티스푼 다들 아시죠? 커피 타 먹을 때 먹는 그 티스푼 거기에 찻숟가락. 네. 12분의 1 티스푼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꿀벌 한 마리가 그 정도의 꿀을 모으려면 그렇게 평생 동안 12분의 1 티스푼 정도의 꿀밖에 못 모으고요. 그리고 꿀벌이 한 마리가 만약에 1kg의 벌꿀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찾아가야 되는 꽃의 수는 4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얘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정도의 양을 봤더니요. 우리 성인 한 사람이 양쪽에 이제 10kg짜리 물통을 양쪽에 하나씩 얹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닌다고 해요. 아, 진짜 그렇게 들으면 진짜 꿀벌에게 못할 짓 시키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꿀벌들 엄청 고생하고 있죠. 네. 네. 거기다가 전체 식량에서 이제 꿀벌들이 수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 세계 식량의 작물의 한 75%가 꿀벌의 수분을 의존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몬드 생산량의 100%, 양파 생산량의 100%는 꿀벌들이 수분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해외에서 그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이 꿀벌이 계속 이제 없어지면서 결국엔 인간이 식량난을 겪게 되는 문제가 아몬드밭 망하는 거 보셨어요? 네,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랑 정말 너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네. 그 거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하고 딸기도 생산량의 90%가 꿀벌이 수분을 해주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니 네. 우리가 얼마나 이 꿀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지 다들 아시겠죠. 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몇 년 전에 꿀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 뉴스 하면서 거기에 그 원인으로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들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면밀히 조금 다들 생각을 해봤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꿀벌 같은 경우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각종 병해에도 이제 취약하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꿀벌이 없어진다 그러면 진짜 우리 그 식탁에. 식량난을 겪게 되는 문제로 바로 직결돼요. 그렇죠. 네.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농작물들이 거의 네. 없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있는 대부분의 그 과채소들이 네. 다 이 꿀벌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겨울에 저는 이제 몸이 차니까 네. 꿀을 타서 차를 많이 마셨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 차를 이렇게 꿀을 크게 한 스푼 떠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된다는데 이 정도 한 스푼 먹으려면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제가 그냥 살아 숨쉬고 먹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생물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기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꿀물 마실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이제 벌은 벌의 일을 한 거예요. 벌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일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교한 조화로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조화로움의 빈틈을 사람이 네. 하나 낸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괴리 그 조화로움의 그 깨짐이 점점 벌어져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이라고 느꼈던 것조차 이제 일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옥경쌤 하신 말씀 중에 정교한 조화로움이라는 말이 정말 확 와닿네요.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에 도대체 인간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속도라고 하면 이제 2035년쯤 되면 이제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남일이 아니고 진짜 내일 모레 일이거든요. 35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그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그거를 좀 이어가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네, 좋아요. 주변에 꽃씨를 사서 이렇게 주변에 꽃을 많이 늘려야겠다. 네. 일단 벌이 먹을 수 있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꽃씨를 사서 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제 제가 주말 농장하고 상자 텃밭을 가꾸잖아요. 이제 장마철 되면은 상반기 봄에 심은 열매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금 수확을 끝냈거나 수확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다 그러니까 이미 열매가 맺었다는 거는 이미 꽃이 다 피고 지고 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루꼴라를 좋아해서 루꼴라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네. ip을 다 따먹고 꽃이 막 하얀색 이쁜 꽃이 핀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잎을 더 따먹으려면 꽃대를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잎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꽃대를 꺾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잎을 이제 그만 먹고 꽃을 다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벌이 네. 정말로 제 그 집 앞 상자 텃밭에 벌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꿀벌이. 그래서 제가 꽃을 남겨두기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잎을 주로 먹는 그 식물들은 잎을 더 따먹으려고 제가 꽃이 피려고 하면 꽃대를 다 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아니 예, 우리 예. 제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네. 아유 또 공감이 되면서 네. 맞아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 꽃 그거 꺾어가지고 이파리 조금 더 먹겠다고 몇 장 더 먹겠다고. 저는 사실 내년에 도시 속 양봉학교 가려고요. 강동구에 있대요. 강동구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서 양봉하는 게 네. 이거를 한 2020년도 그때부터 막 했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작년에요. 혹시 아세요? 서대문 구청 옥상에 그 양봉 벌통 났어요? 벌통을 놨는데
저는 그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 뒤는 소식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듣기에는 벌이 자꾸 모여들어서 치웠대요?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도시 안에서 양봉을 하려면 맞아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해요. 고층 건물이나 이런 데도 너무 높으면 벌이 올라가질 못한대요. 그런 문제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옥상에서 네. 양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 벌들이 모여드는 것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또 약간 맞아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네. 그래서 양봉하는 게 도시 안에서 양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골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가 훨씬 더 시골보다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은근히 꽃이 많잖아요. 도시가 시골에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키워주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네도 친정 엄마네도 그 옥상이 있고 저희네도 옥상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저희 삼촌께서 원래 양봉을 조금 하셨었는데 시골에 사시면서 자문을 구할 분이 계시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꿀이 정말 몇 년 전에 정말 맛있는 꿀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꿀이 안 나가지고 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도시에서 이렇게 양봉하는 것들이 참 좋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양봉 도시 양봉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옥경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주변에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이것 역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네. 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은 꿀벌이 굳이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막 쏘거나 그러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많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진짜 경험해보고 네. 또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나중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저는 내년에는 꼭 한번 학교 그 등록해서 가보려고요. 네. 네네. 아유, 그러면은 잠깐 또 노래 하나 듣고 쉬었다가 또 다음 작물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작물들. 네. 네. 네, 재현의 트라이 어게인 듣고 이제 사과랑 뭐 감자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나눈 긴 시간만큼 늘어난 기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 수많은 외침도 서로의 마음엔 닿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지만 So whenever you ask me again how I feel, please remember my answer is you. 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잦은 다툼에 몇 번이고 다시 무너져도 중요한 건 우리라고 말했듯 무의미하지 않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고 지난 날이 말해주고 있는 걸. Ask me again how I feel. Please remember my answer is you. 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같은 반복이어도 you should know that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We'll be alright Please try again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꿀벌 이야기를 또 우리 노래 나오는 동안 아주 또 한참 했네요. 우리끼리 셋이서. 네, 맞아요. 네. 다음 작물은 사과입니다. 사과. 네, 사과는 뭐 진짜 올해 진짜 엄청난 국가적 이슈였죠. 네네. 네.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휴가를 제주도로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아침 간식으로 사과를 먹고 싶다고 저희 남편한테 부탁해서 슈퍼를 가서 사과를 하나 봤는데 네. 정말 주먹 2개만한 사과 하나가 4,8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에 이걸 나누면 1,200원 보통 이제 4쪽 내서 한 쪽 네. 먹으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비싼 걸 꼭 먹어야 되겠냐고. 아니 사과를 4쪽을 내서 한 끼에 하나씩만 드신다고요? 아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비싸더라. 그러려고 그 얘기예요. 해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아이고. 완전히 올해는 정말 사과값에 관한 거는 그 대부분의 분들이 다 실감하실 것 같아요. 요새 사과가 진짜 제일 귀하죠. 금사과라는 말이 그래도 한창 그 봄철 그때에 비하면 조금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네. 나오는 사과들은 약간 흠 있는 사과들. 그래서 왜냐면은 옛날에는 온전한 사과만 사과 취급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흠이 있어도 그게 사과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온전한 사과 예전에 온전한 사과만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도 역시 저는 이것 역시 지금 환경 뭐 이쪽 문제랑 결코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사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불만이 많았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먹던 사과는 되게 종류가 다양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단 사과 막 거기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꿀사과 그것만 찾으니까 사과가 계속 품종 개량이 되면서 결국에는 단 사과만 남고 나머지 그 우리나라의 토종으로 자라던 이렇게 사과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유,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죠. 제이 선생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과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일 품종이 되는 게 가장 나쁜 거거든요. 가장 위험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어요. 사과가. 원래는 우리가 지금 먹는 그 큰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가 거의 멸종위기였다가 이렇게 왜 꽃사과라 그래 조그만 사과들만 거의 많이 남았었을 때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인간들이 개량을 하고 또 개량하고 또 품종 개량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제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품성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과 말고는 거의 대부분 재배를 하지 않게 되어 맞아요.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사과가 잘 여물고 사이즈가 커지려면 한번 설이 맞은 사과가 제일 맛있다. 서리를 한번 맞아야 사과가 제대로 맛이 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네네. 네. 밤에 추워야 된대요. 밤에 추워야 사과가 달아지고 여물어지고 그리고 맞아요. 사과가 당도가 높아지죠. 커지고 네. 하는데 요새 밤에 추운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구 사과가 그렇게 유명했다 그러면 지금은 대구에서는 사과가 거의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사과 그 한계선이 점점 이제 그렇죠. 네,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있죠. 네, 지금은 네. 대부분 이제 강원도
맞아요. 맞아요. 강원도. 지금은 대부분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고요. 네. 이 추세라고 하면 북으로 2090년이 올라가죠. 되면 완전 강원도 산골짜기 완전 꼭대기 거기에서만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북한으로 네. 올라가서 뭐 네. 개마고원 막 이런 데에서밖에 못 자랄 거라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지나치게 그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는 품종을 내버려두고 네. 나머지는 다 그렇게 재배를 하지 않는 그거 자체가 이미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과 중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는 아오리 사과거든요. 아오리도 요새 많이 거의 안 나오죠. 네, 그거는 딱 정말 하우스 재배도 안 하고 그 계절에만 5, 6월 요때만 먹을 수 있는 사과인데 저는 달지 않은 그 사과가 좋거든요. 새콤한 사과. 네, 새콤한 사과.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식량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약간 조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박 혹시 드셔보셨어요? 너무 달고 맛있죠. 근데 그 단맛이 약간 깊이가 없잖아요. 옛날 수박에 비해서.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요. 요새는 물을 줄 때, 과실에 물을 줄 때 과실나무에 약간 스테비아를 섞은 그런 물을 준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실이 조금 예전에보다 더 단 이유가 단 물을 주니까 달게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랑 둘이 그거를 수박을 먹으면서 왜 이 맛에서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신화당 맛 느낌이 나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하다. 사카린. 그러면서 이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이란 네,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는 단맛이 왜 과일의 단맛이라고 하는 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풍부한 맛이 있었다면 요즘 단맛은 약간 혀에서만 맴도는 그 단맛. 그래서 약간 깊이가 없다고 할까?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 대부분의 과일들이 하우스에서 자라잖아요. 네. 심지어는 귤나무도 하우스에서 기르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떤 익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익어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조차도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어서 이런 걸 사람들한테 자꾸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혀를 예전보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모든 과일은 이런 줄 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희만 맞아요. 하더라도 맞아요. 이거 예전에 먹었던 맛이 아닌데라는 걸 느끼지만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박 다 이런 맛이 아니야?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가 그러니까 미각을 그러니까 그 단맛도 굉장히 여러 단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미각을 굉장히 단순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단맛이 약간 네. 그 미각을 마비시키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우리한테 이 모든 문제가 다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같이 엮여서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뭐 사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커피도 뭐 우리나라 지금 커피 뭐 그냥 그 물처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커피도 지금. 네. 이러다가 지금 커피도 이제 금방 멸종될 거라고. 네, 커피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마치 유행 타듯이 찾는 그 전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과일들, 채소들은 또 그거를 거기에 맞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환경 파괴가 일어나죠. 아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농장을 그렇게 막 그렇게 숲을 다 해치고 농장을 늘리고 이런 문제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재배가 되느냐? 이제 재배도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이제 온도가 높이가 올라가니까 이제 특히 로부스터, 뭐 아라비카 이렇게 이런 품종들이 제일 많은 품종들인데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커피 품종인데 얘네들은 이제 최고 온도가 30도가 평균 온도가 넘어가면 얘네들은 자랄 수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봤더니 2024년 6월 달 원두 가격 자체가 지금 한 20% 이상, 20%가 뭐야? 40% 이상이 막 올랐어요. 맞아요. 원두 네. 가격이 계속 오르죠. 네, 1년 전에 비해서 원두 가격이 막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점점 이제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공급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두 자체 근데 그게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두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집 건너면 한 집이 커피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워낙 지금 요새 이렇게 체인으로 된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그런 원두는 또 대량으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에 그거를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또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바로 그 농장의 그 노동력 착취와 그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아니 제이 선생님 네. 맞출 수가 없죠.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런 작은 영세 업체에서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에서는 대량으로 가져오니까 그 가격을 가져오지만 작은 영세한 기업에서는 이제 커피 원두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네. 폐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커피를 좋아하는 것, 기호식품으로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형 체인들이 계속 이렇게 커피를 대량으로 해서 팔게 되는 경우는 정말 문제가 크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 문제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 착취 그리고 이 숲의 훼손 뭐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에 관한 거는 공정무역 커피 사용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 예전에부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천몇백 원 하던 커피를 사 먹던 사람들에게 그 공정무역 거래로 들어오는 원두 커피는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못 사 먹게 되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은 타노스입니다.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튀겨줘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렇게 열변을 하는 거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생각하고 먹자예요. 그래요.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네. 이제 나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식재료를 대할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잠시라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는 것.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처럼 상자 텃밭이나 아주 조그만 어디 텃밭이라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말려서 퇴비를 만드셨군요. 퇴비로 만들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아예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을 가꾸는 일이 이 쓰레기를 또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감자, 고구마, 쌀, 할 얘기 정말 고추까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어쨌든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또 하죠,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요. 네,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소비에 있어서 그만큼의 책임을 느끼고 소비를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글렌 한사드와 리사 해링건의 Falling Slowly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I don't know you, but I want you all the more for that.
the moods that take me and erase me, and I paint it black. You have suffered enough and warred with yourself. It's time that you won. Take this sinking boat and put it home. We've still got time. Raise your hopeful voice. You have a choice. You made it now. Falling slowly, sing your melody. I'll sing along. Take it all. I paid the cost too late. Now you're gone.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연애 소설인가요? 아, 네. 뭐 약간 현대판 무슨 네. 영화 같은 이야기. 네, 그리고 아까 들은 Falling Slowly랑 약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요. 허만과 로지라는 제목의 그림책이고요. 네. 거스 고든이 글과 그림 작업을 했고 김서정 옮김 그리고 그림책 공작소에서 출간이 됐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출판된 게 거의 2016년? 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 저는 이거 허만과 로지를 사실 처음 읽었을 때 몇 년 네. 전에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좋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근래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봤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어떤 기분이어서 이게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표지가 LP판이 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맞아요. 네, 그런 표지예요. 네. 네. 거스 고든은 호주 분이시죠. 네. 호주에서 작업하는 작가분이시고 굉장히 많은 그림책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출간된 책은 이렇게 한 10권 남짓 되려나? 네. 네, 그런 것 같고 이 특별히 그림책 공작소라는 그 출판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1인 출판사에서 네. 이분을 특별히 좋아하나 봐요. 이 작가분을. 그래서 이렇게 대표 이부 거스 고든 작가의 대표 작품이 이 다 그림책 공작소에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허만과 로지는 네. 여기 나오는 그 두 주인공의 이름이고 이 허먼이 오보에 연주를 하고 있는 네. 악어의 이름이고 네. 그리고 로지가 재즈를 이렇게 노래하는 네. 사슴. 재즈 보컬리스트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둘이
직업적 음악가는 아니고 둘 다 다른 직업이 있는. 그러니까 이 허만과 로지가 도시에 사는 어떤 두 인물을 갖다가 이제 동물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허만은 요즘 말로 하면 텔레마케터로 텔레마케터. 네, 그 전화상으로 상품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악어고 네. 이게 뭐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둘 다 악어고 사슴이긴 하지만 아주 복잡한 도시에 살고 있는 두 인물이죠. 네네. 예, 그래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데 물건 파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악어예요. 그래서 물건은 또 잘 못 파는. 많이 판 줄 알았는데 네, 못 팔았던. 네, 본인은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판매량은 저조한 그런 악어인데 자기가 좋아서 취미로 오보에를 연주하는 악어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로지는 낮에는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저녁에 그 재즈 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사슴이죠. 네. 근데 이 둘이 각각 다 이제 혼자 살아요. 혼자 아 혼자 산다는 거만 왜 이렇게 쓸쓸해요. 아니, 혼자 살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네. 제가 얘기한 이 뉘앙스가 네네. 여기 있죠.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서 네, 뉴욕에서 뉴욕 같은 느낌이 확 네, 나. 맞아요. 뉴욕이에요. 결국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뭐 계속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네. 그래서 허만 같은 경우도 상품을 파는 것보다 그 상품을 살려고 하는 그 구매자와 전화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로지도 계속 그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누군가와 끊임없이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네. 이 인물에게 이제 시련이 닥치죠. 둘 다 실직을 하죠. 잘렸어. 네. 허만도 저조한 판매량으로 잘리고 로지도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잘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둘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네. 공통된 점은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 둘이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각자 그냥 그 근처 아파트에 사는 두 인물인데 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닌 거죠.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허만의 이 오보의 소리를 로지는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저 음악을 계속 머릿속에서 흥얼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음악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둘이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이 그림책이 끝이 나는데 이거 보면은 저는 처음에 생각났던 거는 예전에 그 뉴욕 스토리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옛날 영화 중에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그 러브 스토리의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의 어떤 정서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거스 고든 작가 스스로가 본인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쓴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어떤 도시에 사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인간에 국한되지 않죠. 어떤 관계를 바라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또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뉴욕의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네. 또 얘네들이 결국에 막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네. 라라랜드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런 좀 어떤 자유분명한 도시 그리고 뭔가 굉장히 뭔가가 많고 풍요롭고 뭔가 쉽게 관계도 맺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도시의 배경이 그러니까 이 작가가 또 굉장히 콜라주 기법으로 그런 어떤 정서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고 근데 그렇지만 왜 그 가운데 느끼는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근데 이 외로움은 정말 이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성인들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과는 다른 정서의 외로움이죠.
네. 아 그리고 또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 생각나요. 그 뉴욕이란 도시가 너무 좋아서 네. 노래에서도 한 번만 안 나온다고 뉴욕 이런 식으로 항상 뉴욕은 2번씩 부른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했거든요. 네네. 제가 사실 그 미국을 아직 안 가봐가지고 네. 이 책을 보면서 아 진짜 뉴욕이라는 곳은 얼마나 좋을까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특히 얘네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또 이렇게 그 뉴욕의 그런 야경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허만과 결국 로지가 서로의 음악에 끌려서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서 같이 공연을 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네. 끝나면서 그 결국 이 이야기가 하고자 했던 바가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어느 복잡한 도시에 아주 복잡한 길 위에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마침내 허만과 로지는 만났어요. 이제 두 사람에게 도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껏 소개시켰던 그림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책인 것 같고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기분이 좋기만 한 그러니까 약간 좀 경쾌한 해피엔딩의 경쾌한 어떤 그림책인 것 같고 이 거스 고든이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볼거리가 많은 그림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허만과 로지라는 그림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네. 그 저희 눈꼴 작은 도서관의 그 활동가 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쵸.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뉴욕을 배경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일들 이런 걸 잠깐 내려놓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결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는 본인이 좋아했던 어떤 그런 예술적인 끼를 발휘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뭐 이런 거를 결론으로 내리는 그런 영화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그림책은 정말 좀 되게 단편 영화 보듯이 가볍고 경쾌하게 접하실 수 있는 제가 오랜만에 그런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기하게 정말 제일 마지막 씬에서 허먼하고 로지가 같이 노래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보면 진짜 노래소리가 들리는 듯한 약간의 착각. 여기에서 이 지금 재즈바에서는 이런 노래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또 느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림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책 가지고 오신 우리 제이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옥경 선생님 항상 책 나오면 같이 활동가분들이랑 나눠주시고 이야기거리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요새 너무 덥지만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마지막 노래 우리 박우재님의 검은고 연주곡이에요. 블루레인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안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또 봐요.